오늘은 1965년에 태어난 노르웨이의 여류작가 니나 아리케의 장편소설 바람난 의사와 미친 이웃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60대의 두 커플을 통해 사랑과 불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의 배려 부족이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합니다. 어느 날 여주인공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학 시절 애인이었던 비에른으로부터 40년 만에 연락을 받습니다. 각자의 배우자에게서 배려를 받지 못한 여주인공과 비에른은 서로를 배려하면서 비밀 로맨스를 이어간다는 이야기가 이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두 사람이 재회했을 때 비에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 세상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다니. 비에른이 입을 열었다. 우리가 다시 연락하다니 전혀 믿기지 않아. 지난 세월 내내 생각했거든. 우리 관계가 끝나고 나는 꼬박 1년이 넘도록 내가 돌아올 거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다 린다와 만나 부부가 되었어. 시간이 흐를수록 견딜만 하더라. 그래도 새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새 집으로 이사할 때마다 모든 갈림길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어. 너랑 함께 했다면 어땠을까? 몇 해 전 린다가 병원에서 첫 손주를 품에 안았을 때 나는 내가 거기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했어. 사전 경고 하나 없이 불시에 찾아오더라. 물론 오랫동안 너를 생각하지 않은 적도 있어. 하지만 너는 그럴 때마다 다시 나타났지. 나를 떠난 적이 없던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어. 내가 지금 무슨 느낌이 드는 줄 알아? 평생 걸어야만 했던 중앙로로 돌아온 듯한 느낌이야. 다른 모든 길은 그저 막다른 골목이었던 것만 같아. 작가는 주인공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들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천천히 접근하라고. 현재에 만족하며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등의 조언을 결코 귀담아 듣지 않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끊임없이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들 또한 더 이상 끊임없이 들을 마음이 없다.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진실이다. 그리고 진실은 지루하다. 가정주치의로 보낸 모든 세월을 통해 나는 알아야만 했다. 세상에 정상적인 일상 그리고 정상적인 삶은 없다는 것을. 이와 같은 의사와 환자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삶과 사랑과 불륜에 대한 숱한 충고와 조언들도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사람들 개개인의 몫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들여다봐도 진실은 알 수 없는 것이니 그냥 놔두라고. 그리고 어차피 벌어질 일들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마련이니 남들은 함부로 참견하거나 간섭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면 벌어질 일들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모든 것 뒤에서 다른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 법이지. 그리고 다시금 뒤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어. 이건 절대로 끝나지 않아. 거의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까닭에 공통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아닌 것 같다. 사람들과 어울려 일하면 내적으로 채워진다. 처음에는 유효할지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들의 등장, 냄새, 그리고 잡담에 질려서 가능하다면 종을 바꾸고 싶을 정도다. 할 수만 있다면 침팬지로 탈바꿈하고 싶다. 사람들이 나에게 웃기기 이외에 다른 소리를 기대하는 일이 없도록 말이다. 바람난 여주인공은 자신의 심리를 금지된 장난에 빠진 어린아이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처럼 일시적인 곳은 그 자체로 어딘가 매혹적이다. 더불어 무언가 금지된 곳이니까 어쩌면 그래서 더 매혹적일지 모른다.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게 몰래 움직이는 어린아이 같은 즐거움은 어른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 법이다.
나는 지금 50이 넘었다. 그럼에도 이런 어린아이 같은 고집을 다시 부린다. 어린 자아의 일부가 내 안 어딘가에 깊이 잠자고 있는 것처럼 이제 막 일어나 어른 자아를 한 입에 삼키려는 것만 같다. 작가는 사람들이 제각기 그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그 집착이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주인공은 알코올 중독자인데 비에른과 재회한 후 알코올 중독이 불륜 중독으로 대체됩니다. 나는 생각했다. 우리가 무언가에 의존하도록 세상이 적극 고무하고 자극한다고. 식품이나 알코올 혹은 인터넷이나 도박 아니면 돈이나 그 무엇이든 너는 그저 하나의 중독을 다른 하나로 대체한 것에 불과해. 두 사람이 침대에 누워 대화를 나눕니다. 나는 너에게 그저 꿈일 뿐이야. 내가 말했다. 너는 나를 몰라. 나도 너를 모르고. 우리는 점점 더 늙어가겠지. 그럼 또 흘러간 옛 애인을 찾아 나설 거야. 우리가 젊었을 때 알고 지낸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서. 그럴 수도 있지. 비에른이 말했다. 아직도 모르겠어? 너는 그저 나에 대한 온갖 환상을 만들어낸 거야. 나랑 전혀 일치하지 않는 뭔가를. 너의 그리움과 희망을 어떤 이미지 안에 꼭꼭 채워 넣은 거지. 그럼에도 또렷하고 확실하게 자각할 수 있었다. 일상적 버전의 나라는 인간이 내 안에 잠복한 모순적 존재와 어떻게 대체되었는지 말이다. 이런 지능적인 연금술 덕분에 불법도 합법이 된다. 더럽고 해로운 것도 교화적인 무언가로 뒤바뀐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시킨다. 그러면서 모든 선과 아름다움, 위대한 것과 금지된 것은 계속해 나아간다. 언제까지나 영원히. 두려움을 비롯한 양심의 가책과 비밀스러움, 이러기엔 너무 늙었다는 고민까지도 거대한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 연료로 바뀌었다. 옛 애인 비에른을 만나 관계를 가지면서 여주인공은 변해갑니다. 남편에게 까탈스러웠던 성격도 부드러워지고 관대해집니다. 비에른은 나를 이상적인 아내로 만들었다. 아니, 전혀 다른 곳에 옮겨 놓았다. 사소한 일도 무시하고 넘길 수 있게 말이다. 마음대로 해, 내가 말했다. 그러자 악셀이 환하게 밝아졌다. 나는 마침내 그토록 되고 싶었던 좋은 아내가 되었다. 남편의 모든 생각에 미소 짓고 밝게 웃어주는 아내. 눈을 치켜뜨지도 말을 덧붙이지도 않는 아내. 여주인공의 환자이자 이웃인 50대 중반의 한 유부녀도 불륜에 빠졌습니다. 정말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새로 운동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거라도 말씀해 주세요.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애인을 하나 마련했어요.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아하, 그렇군요. 네, 완전 환상적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그녀는 키득키득 웃으며 손으로 입을 막았다. 아무 미래도 없는 관계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뭘 하려는 건지, 언제쯤 그만두게 될지, 뭐가 어떻게 될지. 뭐 글쎄요. 그럼 관계가 지속될 때까지는 충분히 즐기세요. 내가 말했다. 여주인공은 옛 애인의 육체적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는 확실히 늙었다. 훌쩍 늙어버리는 급변을 겪은 것이 분명하다. 노화는 천천히 균형 있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갑자기 뛰어오르듯 한달음에 진행되어 다음 단계로 접어든다. 나는 비에른의 모습에서 그의 본격적인 노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 아무렴 어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겉모습을 단장하기가 얼마나 피곤했던가. 비밀 로맨스에 얼마나 지쳐있던가. 그러나 비에르는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한 듯 했다. 그가 다가와 나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나는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 여주인공과 비에른의 비밀 로맨스는 어찌어찌하여 서로의 배우자에게 탄로가 나고 각자의 배우자들은 배려가 부족했던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음을 깨닫고 반성합니다. 결국 비밀 로맨스를 끝낸 두 사람은 각자 서로의 배우자에게 돌아갑니다. 노인들의 속은 어린아이처럼 꿰뚫어 보기가 쉽다. 아이들은 꾸미는 법을 배우지 못한 반면 노인들은 위장하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금방 조용해질 거야, 비엘은. 머지않아 일상이 작동할 거야. 전부 다시 굴러갈 거야.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시간이 상처를 치료할 거야. 언제 무엇이 사라지기는 했던가. 모든 것이 그대로 있다. 단지 모양만 달라졌을 뿐이다.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이제 나는 알아. 낡고 오래된 삶이 바로 코앞에 잠복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작가 니나 리케는 이 작품에서 사랑과 불륜을 단순한 도덕적 잣대로 평가하지 않고 개인의 심리적 변화와 관계의 복잡성을 탐구했습니다. 작품에서는 배우자 간의 배려 부족이 불륜의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배려를 회복하면 관계 역시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삶의 형태는 변할지 몰라도 삶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배려가 있는 사랑을 향해 전진 또는 후진을 할 수도 있고 배려가 있는 곳에 가만히 머물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배려가 부족하다면 나의 배우자는 이 소설의 주인공들처럼 배려를 찾아 비밀 로맨스 관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려의 부족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관계를 흔들 수 있습니다. 60대가 되어서도 70대가 되어서도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반복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소설에서 인상 깊었던 문장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 여기 또